안녕하세요. 영작 디자인 2의 양실입니다. 원을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문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자주 접하는 시사적인 주제의 글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 보는 시간이에요. 수업의 난이도는 조금 높을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까다롭고 전문적인 글을 좀 세련된 영어로 쓰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지 않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국문 텍스트를 고르기도 했고요. 또 그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문장 구조라든지 단어 선택에 있어서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직역을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얘도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영어의 흐름에 맞게 또는 영어 사용자들, 원어민들이 선호하는 문장 구조나 단어 선택은 어떤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영작에 익숙했던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조금 내가 세련된 영어를 쓰겠다 하면 그냥 무슨 말인지, 이걸 보고 원어민들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는 수준에 머무는 그런 기계적인 직역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다 구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향하시는 바라고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 어려움은 한 번은 건너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서 단번에 많이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내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세련된 영어로 접근하는 길이다라고 믿으시고, 좀 어렵더라도 끈기를 갖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번역해 볼 글은 리쇼어링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오프쇼어링 많이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프쇼어링 하면은 기업들이 주로 생산, 가끔 이제 R&D 부분을 외국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주로 생산 부분을 외국으로 옮기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요즘에 그 외국으로 나갔던 그 기업들을 다시 끌어들이려고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옵쇼어링 현상의 주 원인은 저임금과 시장 개척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인건비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이런 게 나타났고 이렇게 했다. 이거 보면은 과거에 이게 현재라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창 이제 오프쇼어링이 시작되던 당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세계로 뻗어나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주 원인은 저임금과 시장 개척으로 볼 수 있다. 현상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다 아실 거예요. 피너미넌. 아이고야, 왜 이러죠?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피너미넌이라고 하죠. 스펠링 안 쓰겠습니다. 피너미넌인데 이런 데서 이런 단어 보면 반갑다고, 피너미넌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다 하시는데, 대체로 이제 그 단어가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 단어를 안 쓰고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다고 해서 억지로 그걸 끼워 넣으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offshoring, 이걸 주어로 잡았는데 이걸 의미한다 해서 넣었어요. Which means the relocation of business operations abroad.
operations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생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판매 활동일 수도 있고 판촉 활동일 수도 있고 뭐 R&D 개발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많은 오퍼레이션 중에 어떤 일부죠. 막연한 S를 썼는데 이러저런 기업 활동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했습니다. 자, 해외로 할 때 abroad를 그러니까 방향이 느껴지잖아요. 어디로 간다. 이런 방향이 느껴지는 말에서는 abroad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overseas를 쓰기도 하는데 overseas는 해외에서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라는 느낌이 있고 abroad는 나가서 외국으로 나간다라든지 나가서 뭘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 이런 relocation 같은 어디로 옮긴다잖아요. 이런 말하고는 이게 더 잘 어울립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offshoring은 is driven mainly by 그러니까 driven by 하면은 주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데 mainly 하니까 주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죠. 예. 그래서 주원인이라는 의미를 살렸습니다. is driven mainly by low labor costs and new markets. 예.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mainly를 안 쓴다면 is driven by 정도까지 쓰시고 이걸 안 썼다고 써보면 driven by among other things 이런 말도 쓰실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쓰신다면 driven by among other things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죠. driven by among other things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것에 의해서 driven 됩니다. 이제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문장은요 원문의 구조를 거의 살린 거예요. 기업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주원인은 뭐다. 예, 거의 문장 구조가 똑같죠. 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에 일부를 옮긴다 했는데 일부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part of 뭐 the relocation of part of business operations 이런 말은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막연한 말이기 때문에 일부일 수도 있고 상당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억지로 살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를 그대로 살려서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좀 다른 구조로 써봤어요. 이제 문장을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게 아니고 여기 옵쇼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Businesses move operations overseas. abroad 해도 되고요. move abroad. 예. 아까 relocation에서는 abroad가 확실히 더 좋았는데 move하고는 또 overseas도 잘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Businesses move operations abroad, move operations overseas to cut labor costs and explore new markets.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말에 오프쇼링이 있는데 이걸 빼넣어도 되느냐? 괜찮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오프쇼링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기업들은 이런 목적으로 오퍼레이션을 외국으로 옮기는데 이제 보시면 다음 문장에서 오프쇼어링은 이렇다 하고 문장을 이어나가면 앞에 바로 언급했던 그게 오프쇼어링이라고 독자가 알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인건비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과거의 어느 때 얘기죠. 아마 1990년대나 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겠죠, 주로. 예, 우리 외국 나간 건 그때 얘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뭐뭐뭐 했고, 이 영어에서 정보가 나오는 순서가 이걸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이게 독자한테 핵심을 전달해 주는 게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서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offshoring picked up in South Korea.
그리고 앞문장하고의 연결을 좀 생각하신다면 여기다가 this를 붙이셔도 돼요. 앞에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오프쇼어링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요. 기업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외국으로 옮기지요. 이러한 오프쇼어링은 하면 앞에 걸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러한 오프쇼어링이 한국에서 픽업 하면은 활발해지는 거예요. 페이스가. 픽업 했습니다. 그리고 픽업은 이렇게 자동사로 활발해지다 라는 거 쓸 수가 있어요. 거의 accelerated 같은 의미가 돼요. This offshoring accelerated in South Korea.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픽업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같은 의미로 썼죠. 이건 자동사고 타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picked up 다음에 picked up, it picked up momentum 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픽업했어. 그러면 모멘텀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모멘텀이 커지죠. This offshoring picked up momentum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In South Korea, when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When 경제성장과 함께 여기서는 이게 원인 같죠. 경제성장이 일어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offshoring picked up in South Korea when economic growth drove up labor cost. drive up 하면은 밀어 올리는 거죠. 예. pushup이라고 다시 쓰는데 push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drive는 굉장히 힘차게 거침이 없이 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쭉 올라가는 느낌이 drive죠. 이해되시나요? 쭉 올라가는 느낌. 탁구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톡딱톡딱 하다가 세게 빡 가면 drive라고 그랬잖아요. When economic growth drove up labor costs 했을 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까지 문장 끝나도 되죠. 사실은 보시면 offshoring picked up in South Korea when economic growth drove up labor costs. 이랬을 때 이게 활발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에 공장을 짓는 등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영어 쓸 때 참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게으르다기보다는 내가 영어가 익숙지 않거나 조금 원문을 좀 깊이 파악하기가 힘들면 그대로 따라가서 이 구조 그대로 옮기려고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쭉 읽어보시고 어떻게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영어의 질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offshoring picked up in South Korea when economic growth drove up labor costs 했다. 그러면서 어떤 걸 초래한 거죠, 이게. 경제 성장이 노동 인건비를 상승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서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인건비를 상승시켰을 때 prompt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촉발시키는 거죠. prompting businesses 기업들입니다. 가산명사죠. 그래서 prompting businesses to build factories abroad. 자, 그럼 연결이 자연스럽죠. 한국에서 이것이 옵쇼어링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 결과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직역이라고 하나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는다, 공장 짓는다 이 말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build factories라고 썼어요. 그리고 abroad라고 했는데 그대로 살리면 이제 build factories in developing countries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prompting businesses to build factories in developing countries 인건비가 싼 또 붙일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오프쇼어링 얘기할 때 build factories 문제될 거 없어요.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move production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 operations를 쓴 거는 한국어가 기업의 일부를 옮긴다라는 말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활동이나 디자인, 뭐 의류 업체는 디자인을 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죠. 예, 디자인 당국으로. 아니면 개발 활동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이 포괄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그걸 좀 살리려고 두리뭉실하게 operations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프쇼링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프로덕션이에요. 근데 여긴 마침 공장 짓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이죠. move production to countries 이렇게요. prompting businesses to move production to countries where labor was cheaper. labor는 불가산입니다. labor 그러니까 s 붙여서 한 개, 두 개 세는 일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예. labors라고 쓰는 일은 드물고, 우리가 통상 노동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이거예요. 불가산이에요. 앞에 관사도 없고요. 예. 그리고 개도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developing countries 하나 쓰면 되겠죠. 예. prompting businesses to move production to developing countries where labor was cheaper. 자, 이걸 두 문장으로 이건 이제 연결해 갔는데 사실은 반드시 연결할 필요는 없죠. 그냥 끊어도 되죠. 이렇게 끊고 세 문장 시작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활기를 띄었다. Korean companies began to build factories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labor was cheaper. 이렇게 하셔도 되죠. 세계로 뻗어나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박수받다. 이거 박수를 영어로 이제 영어 문장에서 뭐 we should applaud them. 예. We should applaud these companies. 말은 되는데요. 이런 거 그런 직역으로 그대로 살리면 이상하다는 거는 이제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면 되죠. 자부심 느낄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다 하죠. 처음에는.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 이러는데 이런 걸 영어로 옮기기가 참 힘듭니다. 뭐 뻗어나간다는 거. 예, 저는 이렇게 옮겨봤어요. We were proud. 우리는 자부심 있었어요. 이거 형용사죠. We were proud. 또 예, we were proud. 혹은 we took pride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명사죠. We took pride in the fact that 뭐라는 사실에서 자부심을 느꼈다죠. We took pride in 이 사실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South Korean companies were becoming global players. 기업들 얘기할 때 플레이어 많이 쓰고요. 자, 어떤 기업? With extensive foreign operations. extensive 하면은 막 사방에 있는 거죠. extensive foreign operations and a global revenue base. 이거는 단수로 쓰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단수 썼는데 이거 관사 빼시고 복수형으로 쓰셔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이 개별 기업들 생각해서. and global revenue basis.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버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만 버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만 버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다는 건 아우르는 거죠. 전 세계적인 revenue base를 갖고 있는. 개별 기업 생각하시면 복수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안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개별 기업 하나하나 생각하면 단수죠. 그런데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복수를 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도 써볼 수 있고, 여기 보면 근데 이제 마땅한 일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걸 조금 살려면 어떻게 살려볼까 해서 이렇게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실까요? The emergence of South Korean companies with a truly global presence and revenue base. 이거는 이제 앞에 관사가 없는 이유는 관사 이거를 공동으로 공유한다고 보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한 프레젠스는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게 있는 거죠. 매출도 발생하고 매출도 미미하면 프레젠스 없어요. 존재감 없죠. 매출도 상당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상당한 진정한 글로벌 프레젠스가 있고 글로벌한 레베뉴 베이스가 있는 그런 한국 기업들의 등장은이죠. 그래서 이게 주어예요. 이것들의 등장은 it was something to be proud of. 그래서 여기 외화를 벌어들인다 해서 제가 이제 글로벌 레베뉴 베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테드 같은 거 들으시면 그 연사들이 나와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이하게 말하죠. 이거 사실 말할 때 이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The emergence of South Korean companies with a truly global presence
and revenue base was something to be proud of.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말한다면 we were proud that South Korean companies were building factories across the world and they were earning dollars. They were earning lots of dollars. 그냥 그래도 되죠. 말을 한다면.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However, 여기서 말하는 금융위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계 금융위기 말하는 거죠. 벌써 꽤 지났네요, 시간이. 예. 서브프라임 사태 얘기하는 것 같죠. However, as unemployment has increased following the has라고 현재 완료를 쓴 거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니까 증가했어요. Following, after 대신에 쓸 수도 있고요. after로 쓸 수도 있고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그걸 지칭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고 나서 실업이 증가하자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제조업 할 때 그냥 manufacturing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래서 부각을 영어로 뭐랄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It's getting attention이죠. It's getting growing attention. growing attention 하면 점점 많은 관심 받고 있는 거고 renewed attention 하면 다시 한번 한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썼어요.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as a job creator. job creator란 말이 있는가? 어색하다 싶으실 텐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어떤 산업, 자동차 산업, 금융 산업, 뭐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a powerful job creator 이런 말 합니다. The car industry is a powerful job creator. 이해되시나요? 예. The tourism industry is a very effective job creator.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또 이거는 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를 좀 기계적으로 옮긴 거고요. 그대로.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괜찮고요. 조금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세계 위기가 있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실업이 증가하여 우리에게 이걸 일깨워줬어요. 실업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It has reminded us of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여기서 문장이 이제 끝나는 느낌으로 전 갔어요. 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Which is a powerful job creator.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뛰어나거든요. 덧붙이는 말이죠. 덧붙이는 말로 하지 않고 앞에처럼 as로 연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서의 제조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되새겨줬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이 좀 지체됐네요. 제가 도입부에 인사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